안녕하세요. 업사이클 리서치 이청희 본부장입니다. 네, 7월 20일 일요일이고요. 한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3188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82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본다라면 코스피는 사실은 횡보였습니다. 오히려 약보합 소폭 상승, 주봉으로 본다라면 0.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2.5%, 지난주에 3%, 그래서 한 5% 정도 2주 연속 합쳐서 상승을 좀 했는데, 코스닥 장세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조금 애매한 위치, 그러니까 엇갈리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본다라면, 일단 수급을 먼저 보시면 신용융자가 지금 3조가 늘었습니다. 6월 만기 이후에 6월 13일에 12일, 13일 이때 보시면 18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21조 4,400억까지 한 달 정도 사이에 3조가 늘었습니다. 3조면은 그냥 금액 3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8조 5천억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거의 한 15%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의 신용융자가 늘었는데 이게 대부분이 코스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융자를 보시면 지금 전체 합친 건데 코스피가 많이 늘었고요. 코스피가 많이 늘었고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최근 7월 7일 정도 이후에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사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은 오히려 5천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예탁금은 5천억 정도 빠졌어요. 7월 1일 70조, 일단 최대치를 기록을 한 다음에 65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65조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탁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반면에 신용은 어때요? 신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증시에 뛰어든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증시에 뛰어든 사람들은 약간은 뒤늦게 포모 현상으로 뛰어들었고 조금 일부 이익 자금이 좀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코스피는 어찌됐든 최고치 언저리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200,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마감 가격 기준으로 화요일에 3,215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3,188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절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코스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종목들로 본다라면 조금 어중간한 모습이죠. 예를 들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뭐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보시면 한국금융지주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 한 달 사이에 보면은 약손실이라는 거죠. 그건 그냥 보합 정도라는 겁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도 KB금융 한 달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냥 보합 정도 혹은 폭이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한지주처럼 더 높은 데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높죠.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급등했었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사실은 수익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오히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이시죠. 하나손해보험도 조금 크게 밀렸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저는 뭐 스테이블 코인 죽었다라고 보고 있진 않지만 뭐 LG CNS,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 카카오 모두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좀 손실이 조금 클 가능성이 높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달바글로벌이 좀 무너지면서 약간의 물론 이제 여기서 뭐 다시 또 10% 이상 오르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경계를 좀 해야겠죠. 뭐 그러면서 실리콘2, VT, 한국콜마도 어저께 뜬금포로 무너졌습니다. 10% 정도. 그래서 그동안 주도했었던 쪽 스테이블코인, K뷰티, 지주사, 뭐 SK 보실까요? 하나, 제자리입니다. CJ, 그리고 조선, 하나엔진, 하나오션, 제자리예요. 몇 달째 제자리입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 그리고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하고 풍산만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변압기, 현대일렉트릭 내려왔다 올라오는 중입니다. 걔도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제자리라는 거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만 신고가 100만원 이상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전 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국전력 제자리에요. 하나솔루션, CS윈드 제자리. 자동차는 말할 거 없고요. 그리고 주중에 하이닉스마저도 무너져 버렸죠. 방점을 찍어줬습니다. 자, 지금 좋은 건 뭐, 지금까지 이제 약간 중립적인 거, 안 좋은 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좋은 거 뭐가 있나요? 삼성전자. 7월 한 달 동안 10%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알테오젠, 7월 한 달 동안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마찬가지로 거의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마찬가지고요. 펩트론도 거의 50% 가까운 상승을 이틀 만에 뿜어냈습니다. 2, 3일 만에. 그리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이체전지, LG화학 월초에 조금 올라왔다가 횡보하고 있고요.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거 뭐 올랐다고 말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약간 순환매의 끝자락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코스피가 1차 상승을 했고요. 횡보하고 2차 상승을 했고요. 횡보하고 3차 1, 2, 3차 상승의 연장선, 연장선일 가능성도 좀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불과 4개월 만에 3개월? 어떻게 보면 3개월이죠. 지금까지 한 달, 두 달, 3개월 만에 거의 40%가 올랐어요. 종합주가지수가 40%가 올랐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냥 뭐 연봉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34%입니다. 34%. 이 34%가 거의 3개월 만에 나온 거고, 요 최고점 기준으로 해서 3월달 최고점 기준으로 따진다고 해도 2650이잖아요. 2650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해도 20%가 넘습니다. 20%가 넘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는 당분간은 올 만큼 오지 않았을까. 그 연장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건 결국엔 삼성전자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수급을 지금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외국인 7월 한 달 동안 보시면 현물이 순매수로 전환되었는데, 삼성전자 2조, 그리고 알테오젠 2조, 펩트론 파마리서치 각각 1조씩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선물은 조금 매도로 전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정 종목으로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 되면서 지수 하락을 막거나 혹은 올리고 있다. 이것은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그 4월 20일 이후 시장은 지주사, 상법, 스테이블 코인, K뷰티, 방산, 조선 등 조선, 원전 등 전반적인 종목 상승으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일부 바이오로만 지수를 이끌고
나머지는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간 조정. 그러면 기간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 전환되면, 전환에 성공을 하면 3,400이 됐든 3,500이든 갈 수 있다. 그런데 기간 조정이 끝나고 가격 조정이 나오면 2차 가격 조정. 그러면 지수는 3,000에서 2,900까지는 열려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변수를 좀 본다라면 국채금리가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4.42%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주중에 4.48, 10년물 기준으로 4.5%를 살짝 위협했습니다. 살짝 위협했다는 부분들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물은 5%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5.01%. 근데 이제 전 여기까지는 보고 싶진 않은데, 또 일본 국채금리는 지금 1.5%까지 올라왔어요. 1.53%, 1.5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미일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미일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율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 150엔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 원화도 1,400원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1,350원까지 갔다가 1,4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결국 연말로 갈수록 1,3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1,400원까지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1,400원 언저리까지. 근데 달러는 어떻습니까? 달러도 오르고 있죠. 96까지 떨어지던 달러가 지금 98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미일 국채 금리 차이는 줄어든다. 그런데 달러는 강세, 엔화는 약세. 특히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그런데 달러는 강세. 뭔가 엇박자.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당연히 일시적이겠죠. 그러면 정상화됐을 때 우리는 둘 다 문제다. 이게 핵심이죠. 왜 그러냐? 달러 강세 추세 전환. 외국인 수급 부담, 부정적 요인. 엔화 강세 추세 전환. 엔화가 초강세 전환. 작년 8월에
데자뷰? 데자뷰? 그래서 둘 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그리 좋은 건 아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원화만 강세 유지 이러면서 1350원에서 1330원 전후로 내려오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베스트. 이게 베스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습니까? 7월 말에 FOMC, 그리고 8월 일일 타코 트럼프 관세. 지금 유럽 관세 20%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20%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좋지 못하죠. 좋은 뉴스는 아니죠. 좋은 뉴스 아니죠. 또 밑에 관세 연준 불확실성 환율 1,400원 주의보.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 일단은 아무리 타코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3월과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3월에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주가가 펌프질이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약 2조, 이때도 2조 원 넘게 들어왔거든요. 네, 24일까지. 네, 3조 원 들어왔네요. 3조 원. 3조 원. 순간적으로 삼성전자에 3조 원 순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주가 지수가 (2550에서) (2650까지) 100포인트 정도 끌어올렸어요. 100포인트 정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5천억) 7월 1일부터 (1조 9천억) 잠깐만요. 이거 다시 3월 13일부터 아, 1조 6천억 들어왔었네요.
3월 13일부터 12일 17일부터 2조 원 들어왔었네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지금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2조 원 정도 샀는데 더 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더 살 수 있다. 근데 더 살 수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뭐 여기서 뭐 5조, 6조 이렇게 사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어쨌든 저점을 찍어주고 올라오고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보자. 그래서 이거 열심히 올린 거 그때 당시에 관세도 있었죠. 근데 요건 무시하고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딱 3일이면 뺐습니다. 올린 거 3일 만에 뺐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지금 21선하고 이격도가 조금은 이제 가까워졌다. 그럼 이제 21선은 지지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지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 조금 조심스럽게 7월 말로 갈수록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약간 조금 보수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중립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좀 이벤트가 안 좋은 이벤트가 좀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일주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시황방송 해드리니까 업사이클 리서치 라이브를 통해서 또 추가 변동되는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 이차인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